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성공한 분들 되게 많이 만나시잖아요. 네네네. 그 성공한 투자자들은 좀 어떤가요? 약간 그들의 행동 습관이라든지 소비 습관이라든지 좀 이렇게 이렇다 할 것들이 좀 있나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습성 중에 하나만 딱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분명하고 영원 불변한 법칙 중에 하나인데 그들은 이 돈 공부를 엄청 합니다. 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돈 공부를 더 해요. 돈이 없는 우리는 노동을 합니다. 이 너무 슬픈 얘기 아니에요? 노동을 해서 돈 공부를 할 시간이 없어요. 네. 그럼 이걸 이겨내야 된단 말이죠. 노동할 때는 하고 나머지 시간은 돈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경제를 알아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근데 이들은 왜 돈 공부를 왜 그렇게 열심히 할까요? 성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동기부여보다도 저는 작은 성과라도 무조건 내라라고 맞아요. 말씀드려요. 성과가 최고의 동기부여거든요. 근데 성과를 내지 못한 분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공부를 하잖아요. 이거 뭐 해서 되겠어? 그리고 덮어요 또. 그래도 한 6개월 지나서 또 유튜브 영상 보고 맞아 하고 또 책을 폈다가 이거 되겠어 하고 또 덮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지속적으로 성과가 나지 않으셨더라도 그 성과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 성과의 맛을 한 번만 본다면 돈 공부를 지속적으로 하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꼭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무조건 최고의 동기부여는 성과다. 그리고 부자들은 지금 우리보다 훨씬 돈 공부를 많이 한다.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훨씬 더 돈 공부를 많이 한다니까요. 그게 그렇게 될 줄 아니까. 이 결과를 맛봤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바꾸시고 싶으시다면 저는 앞으로 우리 자식 세대에는 투자가 필수가 돼야 되는 맞아요. 시기가 올 거라고 봐요. 정말 행복하게. 뭐 돈이 많으면 행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으니까요. 그렇게 되는 상황을 만들려면은 저는 요즘 이제 우리 자식 세대에게는 경제 교육은 필수다. 투자의 일상화, 일상이 투자다라고 좀 생각을 바꿔야 되는 이 시기. 무조건 좋은 대학 가. 저는 제가 봤을 때 이제 서울대, 연고대 무조건 가라는 세대는 이제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의사 친구들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제 친구 의사 친구 와서 저번에 술 한잔 먹고 소주 한잔 먹고 울더라고요. 너무 힘들다고. 홍보를 이제 해야 되는 시기가 마케팅 오니까 비용이 진짜 많이 예전엔 들죠. 의사, 변호사라는 타이틀 하나, 그 제일 좋다는 그 직업이 타이틀 하나만으로 평생 먹고 살고 자식마저도 의사를 시키겠다라고 막 얘기하던 그 세대들이 지금 그 최고의 직업을 갖고 전교에서 1, 2등 하던 친구, 제일 공부 잘하는 애들이 부모님 말 잘 들어서 하다가 힘들어하는 힘들어하는 시대가 온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 중에서 누가 제일 돈 잘 버는지 아세요? 자기 건물에서 의사하는 그렇죠. 그 친구들이 제일 많이 벌어요. 자기 건물을 어차피 월세 낼 걸 자기 건물을 대출 받아서 는 친구들이 그 친구들이 의사 폐업을 해도 얘는 올라가 있는 이런 상황들. 결국 이것도 투자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상황들과 우리는 지금 마주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음 세대에 우리는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기가 와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 2016년부터 투자를 좀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그리고 그 첫 투자는 부동산에서 시작을 하셨는데 그렇죠.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게 된 계기나 뭐 과정이나 좀 결과를 좀 저희 시청자분들께 좀 간단하게. 그럼요. 네, 당연히 저는 이거 다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고 그때 당시에 시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제 개그 콘서트 밖으로 쫓겨났고 6개월 동안 은둔형 외톨이로 지냈고 한물간 개그맨으로서 계속 살아야 되냐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그 나온 결과로 인해서 돈은 없어지지 않는구나라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그럼 지금 또 돈을 목적으로 사는 삶을 살겠다라고 이제 공표를 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나 지금부터 투자할 거야 라고 했더니 비웃더라고요. 왜냐면 연예인이 투자하면 다 망한다라고 망하니까. 얘기하는 직군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 저 예전에도 경험해 봤거든요. 저 개그맨 한다고 했을 때 친구들이 그때도 비웃었어요. 개그맨 한다고 했어도 비웃었고 투자한다고 했어도 비웃었고 책 낸다고 했을 때도 비웃었어요. 근데 그 두 번의 이 세 번의 비웃음이 저에겐 가장 큰 성공으로 다가왔던 거죠. 시드머니 모아놨던 그 너 개그맨으로 했던 것도 다 날리고 넌 끈다라고 해서 제가 그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냥 투자하지 말자. 2년 동안 무조건 공부하자.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가 모아놓은 이 시드머니가 깎여 나가는 이 생활비로서 깎여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하지 말고 무조건 2년 동안은 죽었다 생각하고 쉽게 접근하지 말고 공부부터 시작하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한 행동은 저는 대학원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원론을 배워보자. 근데 이거 되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도. 왜냐면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마음을 먹고 생각을 할 때 뭐부터 해야 될지 몰라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다 몰라요.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 맞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찾은 결론은 제가 저를 굉장히 잘 아는데 저는 원론부터 배우자. 차근차근. 진짜 스텝 바이 스텝. 그러니까 저도 개그 처음에 시작할 때 개그를 많이 보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성공한 경험이 있다. 저는 뭐 외국의 코미디라든가 국내에서 나오는 그 개그 콘서트, 뭐 이 공개 코미디 예전에 있었던 그 개그 이 코드들까지 싹 다 외우고 이제 개그를 시작했던 그 모습이 제 성공의 이 밑거름이 되고 이 토양분이 됐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실패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왜냐면 이번에 실패하면 저는 진짜 끝나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원론을 배우죠. 그래서 뭐 대학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막 학업 계획서 제출하고 막 면접 보고 막 예전에 대학교 때 점수 막 제출하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 교수님들도 의아하게 생각하시고 뭐야 이거 약간 이러다가 제가 막 거기에서 막 저는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막 이제 설득을 해서 좋게 봐주셨는지 굉장히 좀 경제학으로 유명한 이제 학교에 예, 들어가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원론을 배우고 시작해요. 뭐 미시, 거시 무슨 뭐 통계학부터 시작해서 맞아. 세무, 뭐 그다음에 뭐 규모의 경제부터 시작해서 막 이런 거 다 막 원론을 배우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한 3학기가 지나간 거죠. 한 3학기가 지나갔는데 갑자기 현타가 왔었어요. 왜냐면 등록금이 너무 비싸서. 저는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일 안 하고 계셨었죠. 일 안 했어요. 그럼 너무 일을 또 못 비싸죠. 했죠. 그렇게 그쵸, 그쵸. 쫓겨나면 아무도 안 불러요. 예. 아. 그러니까 행사 가고 뭐 이런 것도 그러니까 용돈벌이 할 수 있는 것도 방송에 나오니까 할 수 있는 거지 안 나오면은 그 소문이 빨리 돌아서 3개월 만에 일은 거의 다 끊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무직이고 그러니까 가혹하다. 예, 내가 쌓아놨던 그 시드머니가 점점 깎이는 게 느껴진 거죠. 그래서 다른 형들한테 물었어요. 동기 형들 제가 그 35기인데 연대 경제대학원 35기인데 그 동기 형들 막 많아요. 무슨 뭐 JP 모건 다니는 형부터 해서 뭐 어디 무슨 뭐 은행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증권회사 외국계 계열 무슨 뭐 M&A 하는 형들을 막 이렇게 막 맥주 한 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했대. 이 형들은 회사에서 보내주잖아요. 등록금이 나오더라고. 나 몰랐어. 나만 그냥 생판 놀면서 맞아요. 내 돈 깨지면서 다니고 있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회사에서도 이렇게 복지로 지원이 되는구나라는 걸 느껴서 그때 이제 그만뒀어요. 휴학계를 내고 이제 실전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그래도 미시, 경제, 뭐 경제학, 개론 뭐 이런 전체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개념은 알았으니까 서점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서점으로 달려가서 그때부터 자판에 깔려 있는 책들을 다 읽기 시작했죠. 다. 한 권도 안 고르고 자판에 깔려 있는 걸 다 읽었어요. 왜냐? 지금 현재 자판에 깔려 있는 게 지금 제일 유행하는 지금 현재 사람들 관심이 제일 많은 투자물이다라고 생각해서 여기부터 읽어보기 시작했더니 거기에 그런 책들밖에 없는 거죠. 부동산은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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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아파트는 끝났다. 도쿄의 시즌2가 발생한다. 한국은 일본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 뭐 이런 책들만 다 읽었어요. 근데 갑자기 의아한 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 봤더니 2008년, 2009년부터 2014년, 15년도까지 뭐 15년도에 이제 약간 꿈틀꿈틀하겠지만 부동산이 박살이 나고 있는 시기 누가 집을 사 제정신이야라고 했던 그 시기에 마주하게 된 거에서 저는 좀 의아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왜 이 지점에서 지금 제일 유행하는 투자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 책들은 너희들은 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나는 모르겠다. 이거 왜 이렇게 하고 있지? 라고 하고 나서 이제 그 뒤에 있는 책꽂이에 꽂아져 있는 책들을 또 읽기 시작을 했죠. 왜냐면 너무 한쪽으로 편향되고 편향될 수 쏠려 있는 있으니까. 곳은 이 반대 지점에 대한 책을 읽어보자 해서 부동산으로 돈 버는 법, 뭐 경매하는 법, 뭐 그다음에 뭐 부동산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뭐 이런 책들이 또 나오더라고요. 점점 슬슬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런 책을 두 가지의 종류로 분산해서 읽어보니까 어느 그 접점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그렇다면 과연 이 다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그 책을 다 읽어보니까 어느 정도 흘러가는 그 패턴을 알겠더라고요. 이런 사이클이 존재하고 부동산도 투자물이라는 인식을 해야 되고 나는 부동산에다가 어느 정도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방향성을 잡아 나가고 있었던 시기에 두 책을 다 읽고 이렇게 돌아가겠구나를 생각해서 그때 이제 부동산에 이제 찾아갔죠. 용산에 살고 있을 때인데 동부이촌동 또 연예인이라고 또 비싼데 또 살라고 또 막 연신내 출신인데 거기 가가지고 이 아파트 가격이 제가 살고 있었던 전세 아파트 가격이 4억 5천이었거든요. 근데 아파트의 이 거래 가격 그러니까 호가는 6억 5천에서
7억 왔다 갔다 하는 음. 거예요. 그럼 봐봐요. 그때 살려는 사람이 아예 없었어요. 다 전세로 들어오려고 하는 상황. 심지어 부동산에 갔더니 전세가가 그렇게 돼버리니까 매물도 안 보고 저는 깜짝 놀란 게 이렇게 같이 부동산이라고 생각하고 전화를 받으시는데 갑자기 전화 한 통 받더니 계약금이 들어오는 걸 본 거예요. 전세금. 예, 전세만 있다고. 아니 전세 매물이 나왔다는 전화를 받자마자 전세 그 다른 전화가 또 계약하겠습니다 하고 먼저 이렇게 돈을 낸다고 왜 이러지? 라고 생각했던 거죠. 생각해 보니까 수요는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 살고 싶어하는 이 직주 근접법이라고 하잖아요. 이 회사 근처, 그다음에 용산이라는 그 메리트, 맞아. 좋은 동네라는 이 메리트, 뭐 강남, 뭐 여의도, 뭐 성수, 뭐 이런 쪽 마포까지 해가지고 이런 쪽에는 진짜 사람들이 기회만 생기면 무조건 달려들겠구나. 맞아요. 바싹 마른 장작에 기름을 얹혀놓고 누가 한번 불을 한번 당기면 활활 타겠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면 전세가 대비 80%까지 받쳐주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전세가 나오면 무조건 계약하니까 누가 한번 사기 시작하고 아파트가 오르기 시작하겠구나라고 얘기가 나오면 활활 탈 수도 있겠다라는 예감을 받아서 해야겠다. 이거는 무조건 해야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이제 주변에 매물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운이 굉장히 좋게도 용산역 쪽에 이제 분양을 하는 아파트가 있었어요. 용산역 근처에. 용산역 바로 앞에. 오. 네. 용산역 바로 앞이에요. 거기 분양을 하더라고요. 가장 적은 금액으로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생각하면 저는 무조건 분양이. 청약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저는 무조건 청약은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하늘에서, 그러니까 나라에서 주는 유일한 혜택이 저는 1가구 1주택이라고 보거든요. 청약제도 1가구 1주택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게 뭔가? 이건 분양을 받아야 된다. 무조건 받아야 된다 해서 들어갔는데 분양가가 너무 비싼 거예요. 막 평당 4천만 원이 넘으니까 그때 당시에 평당 비싸네요. 4천만 원이 넘는 아파트를 분양받는다고 하면 미쳤냐라고 했어요. 심지어 저희 부모님도 막 절대 하지 말아라. 너 그거 왜 하니? 지금 사람들이 다 부동산 안 하려고 하는데 그걸 왜 하는 거야? 라고 하다가 아니다, 이건 해야 된다. 용산에 이제 청약을 넣었는데 다행히 경쟁률이 그때 당시에 낮았어요. 왜 낮았냐면 그때 당시에는 또 대형 평수는 경쟁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서울에 있는 작은 평수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시절. 월세도 잘 나오고 막 이런 1가구, 그러니까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이런 좋은 아파트들이 굉장히 이제 소형 평수가 인기가 높았던 시절이야. 대형 평수는 경쟁률이 높아봤자 1점 몇 대 1, 막 이런 식이에요. 많아봤자 진짜 2대 1, 막 이런 식이라 청약을 넣었더니 당첨이 된 거죠. 당첨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끝내면 안 된다 해서 갈았던 칼을 정말 깊숙이 꽂아 넣어보자라고 해서 제가 살던 집을 월세로 돌렸어요. 모든 돈을 빼서. 네, 월세로 돌렸어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분양받으면은 분양가의 10%만 넣으면 되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다음에 전세 돌렸더니 4억 5천 정도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돈 역시도 깊숙하게 찔러 넣자 해서 자, 그럼 과연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에 저 고민하다가 성동구로 가자. 근데 성동구. 그때 성동을 알아보기 쉽지 않은데. 그때 당시 마용송이라는 단어도 거의 뭐 이제 유행하지 않을 때예요. 네. 예. 근데 이제 성수의 그 트리마제가 올라가는 것과 이 갤러리아 포레 뭐 이런 거를 좀 보다면 이 동네는 뭔데 이렇게 분양가가 비싸고 이렇게 고급 아파트화 되지라는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서울숲을 봤을 때 그 서울숲 앞에 있는 그 공원이나 이런 공세권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걸 굉장히 좀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 있는가라고 해서 성동구로 달려가서 봤더니 거기도 역시 그때 당시에 36평형이 생각해보면 용산이나 성동이나 거의 뭐 비슷했어요. 6억 5천, 6억, 뭐 7억, 새 아파트는 7억 5천 막 이렇게 돼서 거기도 5억 5천이 전세인데 이제 진짜. 예 조금만. 가격은 7억 5천이었어요. 2억 차이였죠. 그러니까 2억만 넣으면은 그때 당시에도 이제 등기를 칠 수 있는, 그래서 두 아파트를 등기를 칠 수 있는 상황을 만든 거죠. 여기서 끝내면 안 된다. 여기서 끝내면 안 된다. 정말 깊숙이 찔러놓자. 마음 먹은 거 아예 망하면 할 수 없어. 왜냐면 이 용기가 났던 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용기가 난 거예요. 이게 운인지 아닌지 알아봤기 때문에 용기를 낸 거거든요. 이건 운이야. 이건 들어가야 돼. 이건 무조건 나의 선택이 맞는 거야. 그래서 여의도로 갔어요. 여의도로 가서 재건축 아파트를 들어가자. 재건축 아파트를 들어보자 했는데 거기서 이제 걸린 거죠. 어떤 거죠? 시드가 부족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 개그맨으로서 모아놨던 시드가 생각보다 그렇게 이제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소비를 제가 통제를 그때 당시에 못하고 막 외제차 사고 막 이런 소비를 하고 명품 사고 막 술값 다 계산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시드가 생각보다 부족하더라고요. 근데
이 여의도 재건축은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이제 음. 가격대가. 그래서 저는 그 앞에 있는 데로 달렸어요. 신길? 신길동. 거기에 재개발에 있는 곳을 한 곳을 또 잡았어요. 여기는 무조건 내가 산다기보다도 나중에 20년 뒤에 열어보면 여기는 무조건. 왜냐? 그 앞에가 바로 여의도잖아. 여의도고 색강이 흐르고 색강에 갔더니 막 백로가 날아다녀요 갑자기. 색강에 갔더니 여기 뭐야? 이 천혜의 자연자원은 뭐야? 막 이런 생각도. 아니 이 공원 바로 앞이고 여기 뭐 한강 신길 바로, 좋아요. 네, 바로 여의도 역세권이고 그 좀 찾아봤더니 거기 이제 뭐 여기 몇 개가 있고 또 뭐가 들어온다고 맞아요. 하고 그다음 여의도의 학군도 여의도 맞아요. 학군으로 나오는 이런 상황. 여기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 아 지금은 아니야. 아 보지 말자. 이거는 보지 말고 그냥 묻어놓자. 아 깊숙이 묻어놓자 해서 그 세 개를 들어갔어요. 그 세 개를 진짜 탈탈 터졌네요. 영원까지 털었어요. 월세로 들어가고. 그때 진짜 영끌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노동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또 만난 거죠. 왜냐? 털었으니까. 예, 다 하고 제가 이제 살 돈도 없고 해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 막 돌잔치 사회라든가 결혼식 사회 이제 보러 다니고 뭐 30만 원, 50만 원 받고 뭐 지방에도 가서 막 마이크 잡고 막 여러분 반갑습니다 막 이러면서 이거를 이제 하기 시작해요. 왜냐? 그 돈 내야 되니까. 그쵸. 더 열심히 살게 되는 상황을 또 마주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저는 투자를 끝내놓고 야 끝냈다. 김장김치 잘 담아놨다. 독에다 잘 익게끔 기다려보자라고 하는 순간 한 몇 개월 안에 파리 부동산 대책이 이제 발표가 된 거죠. 파리 부동산 대책이 나오자마자 막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다라는 그 기사를 이제 뉴스로 접하게 된 거죠. 그래서 됐다, 끝났다. 너무 부럽다. 네, 끝났다. 가만히 있는데 막 돈이 올라가면 기분이 어떠세요? 근데 부동산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이게 뭐 이렇게 뭐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환급성이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잖아요. 그냥 환급성이 뛰어난 게 아니라서 그냥 이렇구나. 근데 그건 있죠. 행복할 것 든든한 같아요. 마음이죠. 그쵸. 든든하죠. 예, 이제 이곳을 떠나야겠다라고. 저는 막 여행 다니고 막 이제 뭐 이제 됐어, 이제 끝났어라고 하고 있었던 상황이 저의 첫 투자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마음도 편해지는지 뭐 우차사도 들어가게 되고. 그때 당시에 뭐 그다음에 뭐 다른 방송도 뭐 이제 또 이제 조금씩 하게 되는. 오히려 마음이 좀 편해지니까. 그렇죠.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먹고 네. 노동에 내 힘에 100을 썼다라면 그동안 막 개그 콘서트를 하는데 내 힘에 한 100을 썼다라면 한 이제 한 40, 30 정도 쓰고 나머지는 투자에 쓰자라는 마음이 생긴 게 그 2017년까지의 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첫 투자를 2016년에 걸쳐서 2017년 지나서 이제 2017년 말에 2018년 초까지 마무리를 하고 저는 이제 부동산은 이제 당분간 접어두자. 자산은 보유해 나가는 것이다라고 마음을 먹고 오랫동안 보유하자라는 마음으로 계속 이제 가고 있죠. 그럼 지금 요즘 집값 좀 흔들리는 게 좀 있는데 계속 네. 그래도 근데 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코어 지역의 집값은 사실 맞아요. 뭐 그렇게 핵심지라서. 핵심지는 그렇게 많이 흔들리는 아니고 지금 약간 저는 하락기는 맞는 것 같아요. 하락기. 근데 이 하락기를 잘 생각하셔야 될 게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거는 인정해야 돼요. 너무 많이 올랐고 이게 어느 정도 가격이 떨어져야 규제가 풀리고 사람들 간의 교류가 이루어지지 이렇게 규제가 세고 가격이 높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의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저는 이거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아마 이제 매물이 점점 늘어날 것이고 물론 이제 규제들을 하나씩 걷어낼 겁니다. 규제들을 하나씩 걷어내면서 점차 이제 금리가 또 엄청 높아지다 맞아요. 보니까 이제 못 버티는 매물들도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거를 한번 그 시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부동산 투자에 지금 시기를 재고 계신 분들이라면 금리가 높아지는 상황, 못 버티는 매물이 나온다. 결국 처음에는 코인을 팔 것이고 두 번째는 주식을 팔 것이고 세 번째는 부동산을 파는. 왜냐면 삶의 터전이니까 맞아. 부동산부터 팔아서 나머지 거 다 메꿔야지 이렇게는 못 한단 말이죠. 버티다 아마 매물들이 나오고 근데 매물들 나오면 근데 그때부터 매물이 쌓일 거란 말이죠. 근데 매물이 쌓이면 이 매물보다 내가 더 싸게 내놔야 매물이 팔려야 되잖아요. 근데 팔아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과 마주한다. 그럼 더 싸게 내놔야죠. 그렇죠. 그러면 가락은 하락할 수 있다. 왜냐? 너무 많이 올랐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 조정은 당연하다. 이건 불가피하다. 맞이해야 될 상황이다. 단 이제 규제는 풀릴 수 있다. 규제가 풀리면 그때는 어떻게 대응할지는 머릿속으로 지금부터 시뮬레이션을 그려보시고 대응의 영역으로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시기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게 2017년, 18년 초까지의 저의 모습이에요.
미국 주식에서도 되게 네. 성공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근데 주식 좋아하죠. 어. 예. 형 솔직히 말하면 부동산 분은 이 부가 올라가는 이 돈이 쌓여가는 이게 사실 보이지 않아.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인생이 다이나믹하게 바뀌지 않아 그러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형이 더 큰 부를 이루고 싶다면 무조건 주식을 해야 된다.